최근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고 왔다라고 하는데 눈밑지방이 너무 이제 그냥 심하게 남은 채로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어디서 받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아보다 보면 그 눈밑지방 재배치는 사실은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라고 이제 불리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랑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눈밑지방 재배치와 그러니까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와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는 앞에 레이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레이저라는 게 이제 앞부분에 있던 게 이게 뒤로 이렇게 가서 순서가 바뀐 거. 그러면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가 됐는데 그럼 이건 뭔가? 이게 이제 어느 병원의 광고를 이제 제가 그냥 문구들을 넣어 봤는데 레이저로 눈밑지방 즉각 효과,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란 캐뉼라 끝에서 나오는 고주파로 지방층을 직접 자극해 울퉁불퉁하거나 튀어나온 지방을 녹이고 고르게 만들어지는 시술입니다. 이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절개 없이 캐뉼라 끝에서 나오는 고주파로 지방층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튀어나온 눈밑지방 볼륨을 줄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재배치라기보다는 그냥 원리와 이론상으로도 봤을 때도 요거는 그냥 눈밑지방 재배치가 될 수가 없죠. 재배치가 아니라 만약에 잘 된다면 눈밑지방 제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류의 광고를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캐뉼라 바늘을 넣고 고주파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주파를 쓰느냐 아니면 이런 레이저를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눈밑지방 재배치 레이저라고 부르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효과가 있는가? 눈밑지방이 요렇게 있던 게 요렇게 튀어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튀어나온 거를 원래 있던 정상 범위를 넘어난 요만큼을 그러면 없애주는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눈밑지방을 이제 그냥 늘어뜨려서 골막 아래로 이렇게 이동해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이 아니라 일단은 빼낸 다음에 그 빼냈던 걸 자가지방 이식 형태로 이제 다시 집어넣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 정도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냥 제거만 할 때랑 이제 재배치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 양이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양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나온 양을 과연 외부의 레이저나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를 이제 제가 예전에 시험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병원도 그렇고 이런 데서 시술을 할 때 드는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과연 그만큼의 에너지를 제대로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술을 하려고 이제 오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었을 때
수술이 아니라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오셨던 분들이 약간 좋아진 것 같긴 한데 눈 밑 지방이 별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무슨 시술을 하건 뭐 이런 걸 했으면 그 안쪽 구조가 되게 많이 변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당연히 효과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에 비해서 위험하지 않은가? 이걸 왜 썼냐면, 여기 얼굴 뼈가 있고 눈이 있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첫째로 이 안구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로 눈을 움직이는 요 근육, 그 다음에 눈을 또 움직이는 요 근육,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아래 빗근이라는 거고, 요거는 아래로 당기는 하여튼 그 이제 눈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요 아래층에 있어요. 근데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얘는 사실 뭐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데, 요 아래 빗근 얘가 눈밑지방 사이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띄거든요. 근데 수술을 할 때는 당연히 눈에 저희가 보이니까 이걸 피해서 그냥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 절개 없이 그냥 안쪽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수술을 했다면, 그러니까 시술을 했다면 효과적인 에너지를 줬을 때 이 중요한 구조물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을 할 때도 그 되게 좁은 공간 안에 있는 거라, 이제 저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제 다른 조직을 건드릴 수가 있고, 거기서 피가 나면 그 피난 것 때문에도 되게 문제가 생기고, 근데 여기에 보지도 않고 그냥 캐뉼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안구나 이런 중요한 조직들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되고 피가 나지도 않아야 되고, 이렇게 과연 하면서 여기에 있는 지방을 적당히 다 제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광고를 하는 병원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게 제대로 돼 있던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 물론 뭐 잘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안 오시고 실패한 분들만 저한테 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론상 그냥 제가 보면 경험적으로도 요거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게, 그 눈밑지방을 수술을 안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 지방에 대한 치료가 있고, 아니면 요 지방은 그대로 두고 요 꺼진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지방을 침습적인 장비로 녹여서 치료를 하거나 뭐 비침습적으로 바깥에서 쏴서, 그러니까 뭐 써마지, 울세라 이런 거 한다는 거, 아니면 지방분해 주사나 녹눈실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 꺼진 데는 이제 뭐 뭘 채워 넣는 거,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요 뭘 캐뉼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는 건 침습적인 장비 치료 요거에 이제 해당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아까 말한 것처럼 안구와 밑에 있는 요 아래 빗근이라는 거 손상,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주변 조직과 혈관들 손상을 주지 않고 튀어나온 지방을 완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안 된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 이 지방이 약간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작용을 하는 게 이 돌출의 원인이 되는 탄력 저하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밑 지방을 둘러싸고 있던 바깥쪽의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나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점점 나오니까 그 부분에 탄력을 줘가지고 다시 약간 들어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이제 이 치료의 실제적인 기전이라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와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는 같은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고, 눈밑 지방 재배치 레이저로
실제로 재배치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론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거를 하는 건데 제거가 그럼 과연 효과적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다.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만약에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에너지 많이 주다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거나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